안녕하세요. 고산중학교 교감 양영자입니다. 여기는 별이 내리는 숲 제주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그리운 사람은 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에 와보니 책 속에 들어온 그리운 사람들, 수많은 별들과 대화를 나누기에 넉넉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면서 별들이 내려앉을 수 있는 터를 만들고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작하기도 전에 뜬금없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은 아들, 딸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책 읽는 부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북초등학교 교장 고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기북초등학교 학부모의 강민영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마법에 걸려 어쩌다 여기까지 사례 나눔까지 나오게 된 강민영인데요. 저희가 가족끼리 사례 나눔을 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고산중학교 학부모 동아리 담당 김난숙입니다. 고산중학교 찬들 동아리를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을 계기로 다른 학교의 사례들도 배워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독서 활동 중에서 특히 학부모님들과 연계해서 많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부모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엄마의 이름으로 살다라는 책을 출판까지 하게 된 학교가 있는데요. 고산중학교 김난숙 선생님, 학부모의 활동이 매우 다양할 텐데 굳이 독서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랄까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교직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많은 여러 해 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 동아리를 학부모회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회를 운영하다 보면 매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일회성 체험이나 이런 일들로 끝나게 되어서 매번 진행할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면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거나 아니면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는 일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다가 작년에 발발하게 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 부모님이 다 한자리에 모시는 일을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차라리 몇 분이서 뜻이 맞는 분이 모여서 진행이 되는 동아리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 학부모 총회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고자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영 학부모님은 다둥이 어머니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역시 독서 동아리를 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가족 독서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사실은 가족 독서라는 걸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책을 읽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작년에 우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 나름대로 집콕놀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드게임도 준비하고 애들 요리 활동, 만들기, 그리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은 또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학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처음 문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교장 선생님의 어떤 생각, 의중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그런 문자인데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수요일 책 읽는 우리 가정 마법의 시간, 리빙 타임 스토리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에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책을 읽고 공감을 나누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실에 TV 대신 책장을 아빠가 읽어주면 더 좋은 책 읽기. SNS와 인터넷을 줄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가족이 화목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 이런 게 우리 교장 선생님의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거를 가족의 하나의 약속으로 정해서 책 읽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책 읽기를 매주 수요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모여서 책 읽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와, 그 학부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는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연계하면서 책 읽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는 그 학교장의 노력이랄까, 계획이랄까, 뭐 이런 실천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학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변화무쌍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사례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통 진을 빼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도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때를 쓰고 악을 쓰면서 도저히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대화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대화하는 아이가 대화하는 어른으로 자란다면 이 애들이 부모가 되어서 다시 대화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의 본질인 배움이 일어나면 선생님들도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화하는 가정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감정을 나눌 때 아이들은 정말 따뜻한 행복감으로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정의 대화 자료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책이 쓰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이제 3월부터 이제 강조하게 되었고요. 우리 사례 제목도 가정이 변해야 우리 아이가 바뀐다입니다. 제 SNS에 거의 한 몇 년간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퀴즈 문제 냈듯이 아들, 딸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책 읽는 부모 모습. 책 읽는 부모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어가는 차원으로 책 읽는 가정 만들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기 북초등학교는 6년의 독서여행이라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독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장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원래 3월 1일자로 서기 북초등학교를 발령을 받았습니다. 2월 달에 교육과정 수립 주간에 학교에 가보니 학교에 특색 교육이 있었는데 그 특색 교육이 리코더 연주였고 이번에 인사 이동으로 리코더 연주를 맡아서 할 이제 교원이 이제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특색 교육을 뭘 하면 좋을지 이제 공중에 좀 뜬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특색 교육 대신에 우리 학교만의 특색을 살린 정말 우리 학교 흑담술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 특색을 살린 뭔가 우리 학교를 6년 동안 다니면 정말 이 분야는 좀 긍지를 갖고 졸업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6년의 독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6년의 독서 여행이란 이렇게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제 학생은 북스타트 운동으로 입학식 때 이제 저희가 책 선물을 모두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선정해주는 도서를 자기가 선정해서 읽는 자기 개인적 취향과 특징에 맞는 것들을 선정해서 읽고 이 분야별로 정리를 해봄으로써 이제 평생 독서 습관으로 길들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교직원들은 팀을 나눠 가지고 이제 같은 책을 읽고 소감 나누기. 저는 행정실 팀이었습니다. 이제 2차례 소감 나누기를 했는데요. 1학기 때는 지식인 시리즈 8권을 읽고서 이제 소감 나누기를 했고 2학기 때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소감 나누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한 말은 그때 주로 나눴던 말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변하는 시대에 맞출 줄 아는 살아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 책 읽는 가정 만들기는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 책곡데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북스타트 운동 사례 하나만 소개할게요. 3월 입학식 날 이제 1학년과 유치원 입학생들에게 저희 1학년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선정하고 맨 앞장에 이런 편지를 넣어서 부모님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지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한 내용으로 그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금방 학교로 들어온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내한 내용인데요. 맨 끝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읽어주는 하루 15분, 이 15분은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어주는 거거든요. 아름답고 신비한 신화 이야기로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보낸 내용을 안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축한 내용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학부모 마당에 책 읽는 가정 만들기 메뉴를 신설해서 우리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야 여러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추진한 내용을 차곡차곡 탑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정에 독려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처음에는 아까 우리 총무님이 소개한 대로 매주 수요일 이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문자를 이제 계속 안내했고 담임 선생님들은 알림장과 주간 학습 안내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 그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는 매월 초 수요일에 이달의 예스를 한꺼번에 이제 수요일 책곡데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북초등학교의 서기 북초등학교의 전통 교육의 그 새 트랙이라고 할까요? 그 어린이, 교직원, 학부모. 그 중에 지금 한 분 학부모님께서 나오셨는데 그 이 학교의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책곡데이 프로그램에 그 수요일마다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거잖아요. 집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천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교장 선생님께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처음에 제일 막막하고 막연했던 게 뭐냐면 과연 가족 독서의 개념이 무엇일까? 온 가족이 모여서 독서를 해야 가족 독서일까? 아니면 아이들끼리만 해도 가족 독서가 되느냐? 아니면 부부가 같이 독서를 하게 되는 것도 그게 가족 독서일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방법적인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책 한 권을 선정해서 릴레이식으로 엄마가 읽고 그다음 아빠가 읽고 아이가 읽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온 가족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서로 다른 책을 읽더라도 자기의 어떤 한 줄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방법적인 거, 개념적인 거 그런 거를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일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휴대폰에 정복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우선 잠시 꺼두고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0분 이렇게 점차 시간을 늘려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집에 보이는 곳마다 책을 좀 비치를 했어요. 그래야 휴대폰에 먼저 손이 가기 전에 책을 먼저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좋은 사례로 나눔해 주신 것들을 저는 또 적극 활용을 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가는 길이 즐거워야지 아이들도 책을 읽고 책 때문에 도서관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가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게 되고 또 도서관을 가게 되면 놀이터를 또 갈 수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 가고 싶은 날은 도서관 가는 날, 도서관 가는 날은 놀이터 가는 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6학년 입학하면서부터 북초 그 사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책을 먼저 목록을 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인기 있는 책들이 있었고 책 싫어하는 우리 둘째한테는 그런 책들을 많이 권하면서부터 가족 독서가 조금 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께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가정에서 독서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고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엄마의 이름으로 살다라는 책까지 내셨는데 학부모 동아리를 직접 운영한 업무 담당자로서 이 동아리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책을 만들기까지 어떻게 그 운영을 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아리를 구성하기 이전에 제가 일단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럼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확인해보는 이런 인프라 작업을 좀 조사를 좀 미리 했습니다. 저기에 어떤 자원들이 있고 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았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의외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곳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일단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뭐 느린 사진관이라든가 문명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동문 출신의 작가들까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다양한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구성을 해보자라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 전부가 키워야 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말처럼 지역에 있는 뭐 지역 자원도 들어오셔야 되고, 그다음 선생님도 도움이 돼야 되고,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효과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 핵심의 밑바닥에는 암암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학부모 동아리를 통해서 학부모님은 학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학부모와 지역의 생태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학생의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지도나 이런 문화가, 행복한 학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학부모 동아리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독서로 무언가를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소개로 책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만한 책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이름으로 살다라는 책이고요. 무려 326페이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책이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을 가칭 엄마의 이름으로 살다 부제로 고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했더니 사실 이 책이 다 만들어지고 나오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쉬웠기 때문에요. 엄마들을 동아리 회원으로 일단 들어오게 하고 난 뒤에는 이 제목에 따라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너무 잘 풀려나갔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늘 보는 사진 풍경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그날의 간단한 소감이 글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 고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건 동네 구석구석, 그다음 집 구석구석 어디를 가나 다 보이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찾아다녀야 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보다 보니까 엄청난 분량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 동아리를 지금 운영하시는 모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드실 건데요. 이런 쪽 말고 아주 작고 소소하고 지금 이미 반쯤 갖고 있는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접근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찾았던 것은, 처음 시도한 것은 엄마들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 볼까가 시작이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사의 열정이 많은 것을 바꾸네요. 우선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분량이 많은 책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고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과정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저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맨 처음에 확인을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내가 일단 방향을 잡은 게, 지금 흔히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자, 한 곳에 모일 수 없다면 어플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어 보자. 요즘 개인 출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활용해 가지고 학부모님한테 연수를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 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제가 만들어낸 이 책 안에는 내용을 보시다시피 요거는 사진입니다. 겉표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책 내용을 보시면 요 안에 보게 되면 일단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같은 책을 읽고 같이 소감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서점에 추천을 받아서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야의 책 읽기 등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막내의 뜰이라는 책 한 권을 공통으로 다 같이 읽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 책을 전부 읽고 난 다음 올린 소감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만들어낸 결과물은 너무 달랐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읽을 때 서로가 너무 감동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엄마들에게 잊혀졌던 옛날 소녀 감성을 다시 깨워준 부분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강민영 학부모님께서도 어떻게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4월 달에 동아리를 결성을 했는데요. 동아리 결성 자체가 처음이라서 그 독서 동아리로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 지친 어머님들 잠깐 책을 통해서 힐링받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집을 했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만이 아니고 학교와 함께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행사를 계획하고 행사를 또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 독서 동아리를 결성하고 처음 그 책을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사서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다비드 칼리의 인생은 지금이라는 책을 먼저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나누고 했었는데, 그 책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참아왔던 그런 엄마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다. 모든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주면서 동아리도 되게 열심히 힘차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 활동 하나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10월 달에 저희가 가족 독서 품앗이로 해서 이렇게 책 바꿔볼까라는 행사를 했던 거예요. 2주 동안을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집에서 안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책들을 우선 학교에 이렇게 나누었어요. 학교로 가져다 주면 저희가 독서 동아리에서 깨끗이 소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쿠폰을 받은 친구들이 와서 이 자기가 책을 하나씩 흥미 있는 책들을 골라서 갔는데요. 그 가족 독서 활용한 방법들 중에 보면 어느 한 가족이 이런 걸 썼더라고요. 거짓말이라는 책인데 거짓말 해본 적이 있나요? 그 거짓말들은 점이 되어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 책을 읽어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와 가정과의 어떤 연계고 소통이긴 하지만 또 가족과 가족과의 어떤 그런 책 나눔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기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 할 책, 우리는 상처 입은 아이를 안아주어야 할 때. 그래서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읽고 다른 가족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마음들이 전해져 있어서 그 가족들의 어떤 독서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저희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또 저희 집에서 했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책을 함께 읽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읽고 그 책에다가 자기 느낀 점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정리해봤던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새로운 가족이라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답 없는 질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포스트잇으로. 예를 들자면 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책을 읽고 만약에 나에게 가족이 생긴다면 도대체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우리 가족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고 감정을 어우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가족 독서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에 고정옥 작가를 모셔서 이렇게 책 행사를 강연을 듣고 했었는데요. 되게 놀라웠던 점은 고정옥 작가를 만나기 전에 모든 학부모들이 강연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이 고정옥 작가의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20권을 읽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다들 모여서 아이들과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미리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문집을 발간했었어요. 여기 보면 저희는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직접 글을 처음 쓰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글을 쓰시다가 중간에 이제 결혼을 하고 글을 쓰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이번 문집을 만들면서 이렇게 책도 많이 썼었어요. 요거는 저희가 코로나를 피해서 도서관에 숲길 보면 코로나 시기이지만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도서관에 모여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나눔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활발하게 독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규장 선생님께서 직접 연수를 많이 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과하기 쉬운 게 학부모님들이 옛날처럼 책을 읽고 퀴즈를 내고 문제를 맞추고 지식 중심으로 운영하면 어쩌지?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에까지 가서 다시 공부의 연장이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제일 염려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이제 2번 연수를 3월과 10월 2번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다독가로 만들려는 노력보다 한 권을 읽어도 정말 살아있는 독서가 되게 하는 것,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독서란 책을 읽고 난 뒤에 아이와 아이가, 부모님과 아이가, 선생님과 아이가 좀 더 그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한 권을 읽어도 100권처럼이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면 아이들은 금방 책 읽기를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면서 부모와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이것을 저는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집에서 실시하면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10월 달에는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책 읽기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정답이 없는 질문 만들기, 빙고 게임 하기, 낱말카드, 격려카드 만들기, 이런 것들로서 정말 가정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걸 가지고 직접 부모님들이 정답이 없는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 규장 선생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뛰셨군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학교와 가정을 연계해서 독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는 교사에게, 학부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내년에도 뭐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듣고 싶고요. 어떻게 김난숙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저는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간간히 책을 읽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긴 하셨는데요. 대부분이 다 농사에 종사하시고 저희 학교 전교생 학생 수가 3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사실 학부모 회원이라고 이렇게 회원을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외부 환경이나 이런 일들이
농사에 전념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 와서 책을 접하기가 쉬운 부분은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자 했는데요. 여기 제가 오늘 사례로 가지고 온 한 장면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런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를 제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한 회원분이 처음에서 첫 달 글 올리고 다음 달 올리고 그 다음 달 올리고 마지막 달에 올렸던 글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고 제가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가정 내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맨 처음에 올렸던 학부모님의 글입니다. 몇 년 만에 책을 읽으려니 쉽지가 않지만 인내를 갖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달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책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올렸던 글은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지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잠재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잠시나마 복잡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책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걸 깨달은 나에게 책이 주는 감동은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달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달에 올라온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지껏 책 한 권 사서 읽어본 적 없던 내가 요즘은 어딜 가든 핸드폰이 먼저가 아닌 책을 먼저 생긴다. 여태껏 나는 나쁜 엄마였다. 책을 본 적도 없는 내가 애들한테는 공부해라, 책 읽어라 잔소리만 해댔지. 같이 엄마랑 책 읽자고 해본 적도 없다. 너무 미안하다. 요즘은 시간을 정해 애들과 책을 본다. 조금씩 변화되는 엄마의 모습을 애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올라왔는데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 제가 바라던 그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껏 나에게 칭찬은커녕 꾸지람만 해댔지 자신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갔을 텐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모님한테 잃어버렸던 자존감까지도 되찾아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큰일을 한 거는 없습니다. 책 몇 권 같이 읽고 난 다음에 글을 쓴다는 부담감을 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소소하게 느꼈던 단어 몇 개, 아니면 글을 쓰기 어려우면 그날의 기분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올려도 저희는 모두가 똑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은 엄마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얻은 자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고요. 어떤 분은 사진을 정말 잘 찍는 분이 계셨었고, 또 어떤 분은 이 모든 재능이 없더라도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동참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멋지십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주 저도 그냥 이야기 산매경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우리 강민영 학부모님 질문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빠가 책을 전혀 안 읽는데 엄마라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빠가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스포츠 TV를 너무 좋아하네요. 아빠가 휴대폰만 본다면 나머지 가족만이라도 함께 해야 할까요? 이런 등등 질문이 들어왔는데 독서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빠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쓴 비책이 있을까요? 학부모님이 가정에서 실천했던 그런 이야기, 사례, 비책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마다 사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해결책을 사실 제시해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마다 어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가는 길이 즐겁게 우선은 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현재 저희 서귀 북초등학교에서 가족 독서 사진전이라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엄청 좋아. 일단 분위기가 따뜻해요. 그죠?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되게 많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 책 읽는 가정 만들기라는 게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 집 그 모습이에요. 오빠가 동생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책이 그런 도구가 되어준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우선 처음에는 책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먼저 보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공통된 시간이 있다면 오전에 같이 커피 마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앉아서 우리 아이가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서로 계속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걸 이제 가정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회의라는 것도 하고 하나의 약속을 정하면서 이 시간만큼은 이라는 단어로 같이 약속을 정해서 책 읽는 거를 그 시간만큼은 공유하고 있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책 읽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방학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계속 이어서 내년에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이 생각보다 참 길어요. 그래서 평상시 학기 중에 그 습관 들여놓은 것을 방학이 한 2달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때 다시 쉬어버리면 다시 이제 도루묵이 되니까 보다 그 방학 기회를 활용하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학년 방학 공통 과제로 온 가족 독서 대화 나누기,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은 책국 대회가 방학 때도 어김없이 이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 했던 거 1학년 거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5권의 책을 정하고 각 그 정한 책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각 책마다 정답이 없는 질문 3개를 만들어서 가족이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정답이 없는 질문은 정말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정답이 없는 질문 만드는 방법이 예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책을 그 예시하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거든요. 방학이 끝난 다음에 각 학급에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제출했지 살펴보니까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글씨로 자기들이 나눈 대화를 적어 있는 걸 보고 아직은 시작이지만 희망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이죠. 예, 아무리 학교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아무리 학교가 추진을 한다고 해도 가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적극 발벗고 나서주신 우리 학교 학부모회 그 조선희 회장님께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책 읽는 가정 만들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신경 써준 학부모님, 그리고 적극 뒤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 선생님들께 저는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그 질문 중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사나 학부모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 입시 준비만 하면서 독서를 안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하면 좋을지요? 라고 물어왔는데 혹시 김난숙 선생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중고등학교 담당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저의 작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정해진 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한번 질문하면서 책 읽고 있니? 라고 하면 다들 거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하는데? 물어보면 학원 가요. 학원 가지 말고 그냥 책 읽고 아니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 하면 아니요, 가야 돼요. 안 가면 엄마가 걱정해요. 되게 맥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학원에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또 하지 않으면 또 부모님도 솔직히 걱정이 돼서 이제 안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해 보시면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책 읽기 시간은 없고 시험에 대비할 때 책 독서의 시간이 책이 독서를 시켜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입시 위주로 아니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서가 과연 뭐 타당한가라는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니면은 어떻게 독서와 그 다음에 입시를 이렇게 같이 맥을 같이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 이 걱정을 갖고 계신 어머니 중에 고등학교 수능시험 보게 아니면 학력평가 시험을 볼 적에 나왔던 지문 기억나십니까? 그 지문에 나왔던 그 많은 글들 중에 원본을 과연 얼마나 읽어보셨을까요? 한 번쯤 지금 이 나이 되어서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너무 다른 감정, 다른 기분이 다시 샘솟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어서 그 지문의 작가와 내용, 줄거리, 뭐 글의 형태를 암기했다면 지금 그 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정말 새로운 감동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어머니께서 먼저 그런 원문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연스럽게 집안 곳곳에 아무데나 두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묻게 될 겁니다. 엄마 저거 읽었어? 라고. 그렇게 물을 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야, 나 전에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읽고 시험 본다니까 봤었는데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근데 이런 감동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우리 왜 책에 나오는 줄거리, 요약 나오는 이런 문장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단어 하나, 정말 마음에 들었던 문장 하나를 아이한테 얘기해 준다면 서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 다시 읽어보니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하지만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집안 어디엔가 두게 되면 그 아이는 엄마가 읽었던 그 페이지의 그 문장을 찾아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왜 이 문장에서 감동을 얻었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게 되는 활동까지 같이 하게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과 독서가 분리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 시간에서 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문장 해석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능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스스로 읽으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 따로 그 다음 독서 따로 할 게 아니고요. 정말로 같이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감동을 서로 나누면 토론이 되는 것이고 그 감동에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글로 남기면 요약이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면 아이한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되시고요. 저는 부모님들께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공부 따로 시킬 일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책을 읽게 하시면 아이한테 더 많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당장 눈앞에 결과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독서력과 그리고 그 시간 배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말 큰 보물이고 재산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제가 아마 들으신 분 알 겁니다. 저는 또 발음도 좀 이상하고요. 사실 저 맞춤법에 맞게 발음도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교과는 영어입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학교에서 독서 교육은 국어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장도 되게 국어 교사가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영어 교사가 그것도 뭐 교과 시간 외에
그 학부모회 활동에서 이렇게 책을 멋지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교과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열정과 헌신 이런 것들이 이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강민영 학부모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아까 그 김은아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간식책, 밥책, 보약책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먹을 걸 준다든지 뭐 용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는 애들 그 칭찬 스티커 판을 만들어서 칭찬 스티커를 붙여줬잖아요. 이제 커가니까 그런 거 10개 모으면 뭐 20개 모으면 뭐 이런 보상보다도 즉각적으로 애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고 아이들이 더 원하는 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애들이 휴대폰 시간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민감하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휴대폰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책 읽는 시간이 하도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 이제 10분을 조금 어플 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책도 읽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라는 게 각 집마다 아이의 특성마다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우선 성향이라든지 가족 분위기를 먼저 잘 아시는 부모님께서 그거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예. 아까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내년도 계획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기대되는 점, 학부모님들께 기대하는 점이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모임을 했던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 지금 이 책을 만들 때 이 커버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표지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의 뜻으로 이 화면을 한 번 더 이 장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예쁜 그림 그려주시고 커버를 만들어 주시고 마무리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부모님이 남기신 그 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지 했던 마음이 동아리가 진행되면서 모임을 기다리고 즐겁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지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년에 이렇게나 많은 책들을 보게 해주신 것, 책을 통해 제 생각들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것 등 앞으로 진행되는 동아리 모임도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부모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년에 꼭 동아리를 다시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는 회원 모집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회원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자기들과 같이 활동하실 분들을 이미 섭외를 다 하셨더라고요. 한 분씩 더 동아리에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모두가 모여서 한꺼번에 책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면 내년에는 함께 쓰는 책도 하고 개인 출판도 같이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도 만들고 같이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개인 책들도 다 한 권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올해는 사진이 주가 되는 이제 글을 쓰는 게 약간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는 일이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부모님들께서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이제 가칭 제목도 정했습니다. 당신의 소녀적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마 어머니들 옛날에 한 번쯤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에 작가가 되어 보겠다는 꿈을 안 꾸신 분이 없고 시를 안 써본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잊고 지냈던 그 꿈을 이제 드디어 조금 글로 쓰고 작품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보려는 거대한 책은 아니지만 엄마가 쓰는 작은 동화책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그 원대한 꿈을 응원합니다. 그 강민영 학부모님 혹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사례 나눔을 하러 용기 있게 나왔던 거는 가정이 변하면 우리 아이들도 변하고 그 변화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 이렇게 세우진 않았지만 한 권의 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그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었고 그 상황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아이와 코로나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이도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나중에 돼서야 그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적인 어떤 전달도 있지만 아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게 우리 가정에 전달이 되면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마음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큰 숲을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시작했고 가족 독서를 시작했고 이 숲을 그린 그림 위에 이제 하나하나의 나무를 그려나가는 게, 예쁘게 그려나가는 게 제 소망이면 소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지금 가족 독서로 시작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사례가 용기가 되고 이제 모험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례 나눔이 일회성이 아닌 가족과 가족끼리 어떤 릴레이로 이어져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사례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게 또 어떤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게 일기인 것처럼 독서 일기를 통해서 이런 기록들과 사례 나눔도 있다면 좀 더 재밌게 즐겁게 가족 독서 그 상황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강민영 학부모님 네네. 말씀에 이어서 저가 이제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저희 학부모님 중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책을 쌓아놓고 부담이 되었는데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바뀌었고 아이한테 혼낼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었구나라는 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엄마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올렸던 글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까지 자기는 이제 농사만 지었고 일을 했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아이한테 돈을 주어서라도 시켜서 피아노도 사주고 피아노도 시키고 모든 걸 했다. 그런데 나도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었던 옛날에 꿈이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나 정말 피아노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딸내미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날부터 엄마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딸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면,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할 용기를 끝내지 못한 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갔을지 모르는데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나한테도 이런 꿈이 있었지라는 걸 다시 보게 되었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딸한테 배우면 될 일이었는데 그 얘기 못했던 이야기까지 꺼내서 지금은 딸한테 너무나 소중한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딸은 나보다 너무 괜찮은 게 나는 애한테 공부시킬 때 잘 안 되면 혼내고 화를 냈는데 우리 애는 내가 맨날 똑같은 걸 치면서 못하는데도 화도 안 내요. 그러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준다면서 우리 애가 나보다 훨씬 나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뀌고 부모님이 바뀌면 분명 가정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 되게 많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희 생각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통해서 또 이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지역으로 이렇게 이런 소통의 소통의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하는데 와중에는 정보력이 빠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잽싸게 선착순에 딱 이렇게
선착순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외된 계층, 소외된 가족이라든지 정보력이 없으신 분들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예전 같으면 아파트라든지 병원 같은 데서 도서관 같은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또는 병원에 보면 도서관 같은 게 있어서 어디에든 눈이 닿는 곳에, 시선이 닿는 곳에, 그리고 아이들 발길이 닿는 곳에 항상 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후 이렇게 아이들 지내는 상황들을 보다 보면 편의점 앞에서 라면 먹고 있고 휴대폰 하고 있고 놀고 있고, 물론 학원 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에 그래도 우리 책들이, 눈에 아이들 가는 곳에 책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디든 도서관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여기 별수 보게 되니까 살짝 질투가 나요. 저희 서귀포에도 이런 도서관이, 멋진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아이들이 또 혹시 모르죠. 그 문화에 이어서 또 도서관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책을 많이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교장 선생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학부모님 그 소외된 가족에게 어떻게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 예. 그 응답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교 주변에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고 그 오락기 그 밑에 있는 그런 장난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옆에 그 우리 총무님이 말씀하신 어디든 도서관, 어디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비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또 하나 별숲 도서관이 서귀포에도 정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여기까지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하루를 잡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은 소망을 말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면서 일상에서 책 읽기를 몸소 실천한 사례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네, 어느 선생님 혹시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섭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막막함에서 시작은 되지만 모든 해답은 아주 작은 곳에 있고 가까이에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학교에서 학부모 동아리나 학부모회를 구성하시는 업무 담당 선생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상대로 해야 되는 일이어서 말에서부터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힘들 수는 있는데, 단발성이나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지속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사회 속에 파급될 수 있는 것, 일반화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녹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보다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강민영 학부모님. 일단은 가정에서 우리 가족 독서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숨지 마시고 가족이 우리 가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알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가족에서 어떤 피드백을 얻고 서로 소통을 하고 가족과 가족끼리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여기 나와서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가족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 예. 그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이 정말 해맑고 사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더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면서 그 이면에 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귀중한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여기 나오신 분 외에도 그 학교와 가정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독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눈다든지
가정과 연계해서 동네 무명 책방에서 책 구입하기 활동, 독서 주간을 정해서 가족이 함께 책을 읽으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활동 등 요보록소보록, 제주도 말로 요보록소보록 독서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독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소개하지 못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서 공유할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읽는 부모와 자녀가 많아지고 책 읽는 시민이 점차 많아진다면 소통과 지식 나눔도 그만큼 활발해져서 팍팍한 사람살이도 조금은 넉넉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 속에서 책 속에 내려앉은 별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지요. 오늘의 이야기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